안녕하십니까, 스무스입니다. 자, 이번에 배울 그 내용은 앞에 설명드렸던 전원용 IC, 그 파워 1차 측에 적용되는 전원용 IC 2개, 그 다음에 일반 회로에 적용되는 DC-DC 컨버터, 스위칭 레귤레이터, 이렇게 4가지를 배웠죠. 전원용 IC 중에 마지막 단계인 리니어 레귤레이터 그리고 LDO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귤레이터라는 말은 전압 조정기죠. 그런데 이제 리니어 레귤레이터, 특별히 이제 리니어 레귤레이터, 우리말로 선형 레귤레이터인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DC-DC 컨버터나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전압이 걸리면, 전압이 입력되면 출력은 펄스죠. 다르죠. 근데 이제 리니어 레귤레이터, 선형 레귤레이터라는 개념은 뭐냐? 전압이 들어가서 입력도 전압이고 출력도 전압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연결된 개념이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자, 대표적인 게 7, 8계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05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뭐냐? 이게 출력 전압이거든요. 1번이 인, 2번이 그라운드, 3번이 아웃. 7805 같으면은 설계할 때 12V를 입력으로 설계를 해요. 그러면 출력이 5V가 나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요거는 부품 검사할 때, 그라운드와 입력, 그라운드와 출력, 이렇게 재면 되고, 보통 이 12V 라인은요, 수키로 이상 나와요, 최소한. 뭐 2, 3km 이상. 그런데 출력 단자, 5V 라인은, 5V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겠죠, 다른 IC에. 이 5V 라인과 그라운드 사이의 접지 저항 값은 최소 0.7kΩ 이상이면 건강하다.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량은? 그러면 699옴이면 불량이냐? 그렇진 않아요. 정상입니다. 정상 동작합니다. 동작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럼 분량은 얼마부터냐?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가 경험한 경험치가 있을 겁니다. 경험치.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제 경험치는 460옴 그 정도, 5V 라인에서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500옴으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460옴하고 500옴하고 겨우 40옴 차이거든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증상이 500옴에서. 그래서 최소한 0.7km, 즉 700옴 이상이면 안심해도 된다. 아주 건강한 회로다. 최소한.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5V 라인인데 500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뭐 560옴, 580옴, 600옴, 요 정도 선. 얘는 동작은 하는데 현재 증상을 일으킨 정도는 아니다. 400옴대 들어섰다 그러면 이거는 증상이 벌써 나옵니다. 10중 8구 나와요.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여기다가 제시한 게 1.2V 라인이면은 100옴, 1.8V 라인은 200옴, 2.5V 라인은 300옴, 3.3V 라인은 500옴. 최소한. 이 저항값들 이상이면 그 전원 라인에 걸려있는 IC들은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7, 8계열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7833도 있고 7806, 뭐 08, 09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24 이렇게. 33은 33V가 아니고 3.3V.
근데 이제 가전제품, 즉 우리 흔히 접하는 뭐 이런 모니터나 TV나 이런 그 모델에는 지금은 이제 7, 8개월들 잘 안 써요. 약간 구형 모델이나 또는 산업용 장비 이런 데는 이제 아직까지 쓰는데 가전제품 쪽으로는 이제 이런 걸 안 쓰죠. 그 다음에 LDO가 대신 많이 써요. LDO. DC-DC 컨버터하고 LDO. 자, 그 다음에 요런 비슷한 모델들 중에 79 계열이 있는데 79 계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기나 뭐 산업용 장비나 이런 데 많이 쓰는데 79 계열은 마이너스 전압을 만들어낸다. 7905 그럼 마이너스 5V.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R이 있어요. R 들어가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고 잘못 판단해서 헤매는 부분이 있어서 7, 8 R이 들어갑니다. 4발짜리는 R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일본 제품들 중에도 이제 요런 타입의 7, 8 똑같아요. 핀 배합 똑같아. 이름만 틀리죠. 그런 8핀짜리, 4핀짜리 IC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파나소닉이나 또 소니 TV 이런 파워에 많이 썼습니다. 자, 78R 05, 09, 12, 15 이런 거 요게 많이 쓰는 모델들이에요. 요 네 가지가.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1번이 인입니다. 2번이 아웃인데 조건 있는 아웃이에요. 3번이 그라운드. 4번이 대부분의 데이터 시트 상에 이게 ADJ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거를 간과를 해요. ADJ. ADJ는 우리가 이제 모니터 LCD 인버터 시절에 밝기 조절 단자, 브라이트 이거나 디밍, 이게 밝기 조절 단자거든요. 이게 원래 의미대로 하면. 근데 이거를 요거 대신 ADJ라고 표기해 놓은 게 대다수였었어요. ADJ.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그냥 별다른 기능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4발짜리는. 이거 온오프 단자입니다. 우리는 수리하는 엔지니어들은 온오프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자, 1번 단자로 이 모델은 1번 단자로 05면 12V가 들어왔어요. 12V가 들어왔는데 출력이 안 나와. 그럼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하냐? 이거 떼어내고 새로 주문에다가 갖다 박아요. 똑같습니다. 왜? 여기는 사실 스위칭 회로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정상적인 스위칭 회로라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저항을 걸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스위칭 신호 전압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걸 없애고 이 라인이 아예 예를 들어서 메인 칩셋으로 연결되든지 여기서 신호가 들어오든지 또는 뭐 삼성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12V 라인에서 저항을 하나 걸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2V가 들어올 때 먼저 들어가죠. 1번 단자에 입력 단자에. 그런데 들어가고 10,000분의 1초라도 늦게 온오프 단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파워 온에서 12V가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러면 스위칭 회로에 연결된 IC가 고장났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신호가 안 들어오니까. 그거 갈아봐야 소용없어요. 여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스위칭 회로를 갖고 있는 모니터 같은 스케일러, TV 같은 디코더 이런 IC들은 여러 갈래 한 3개, 최소한 3갈래 이상의 3개 라인 이상의 스위칭 회로를 갖고 있어요. 내부에. 그 신호를 각각 줘야 돼.
예를 들어서 OSD로 가는 OSD LED에 가는 스위칭 신호가 가요. 그 다음에 백라이트 온오프, 파워 온오프, 그 다음에 패널 전원 온오프, TV는 4가지, 그 다음에 모니터는 3가지, 3개 라인, 네? 신호가 있어요. 근데 걔들은 한 개가 고장나면 다 고장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회로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고장이 나요. 어떤 때는 하나가 고장나고 다른 건 다 정상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얘를 동작시켜준 신호 라인은 죽었는데 다른 건 다 동작을 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분적으로 동작 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5V 전원을 쓰는 앰프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5V를 쓰는 또 다른 IC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작 안 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사실 기판에 박혀 있을 때 전원 넣어가지고 출력이 안 나온다. 그럼 궁금하거나, 이거 불량일 것 같은데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하면 돼요. 4번 단자를 잘라, 임시로, 니퍼로 잘라. 그래놓고 전원을 넣어봐요. 그랬을 때 이 전압이 나오면 정상이고 안 나오면 불량이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르지 않고 이런 방법도 있죠. 전원이 여기서 12V가 들어오는 라인이니까 1번 단자와 4번 단자에다가 저항을 하나 걸어줘요. 이렇게. 저항은 4.7K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단자에 전원이 딱 들어오는 순간 넘어서 12V 여기까지 도달하겠죠. 그럼 이게 스위칭 신호 전압으로 동작하고 출력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7805, R, 78R, R 계열. 이런 개념. 자, 그 다음에는 LDO입니다. LDO. 이게 이제 7805, 7906, 78R0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DO인데, LDO는 Low Dropout Linear Regulator의 준말입니다. 전원용 IC 중에 최하 단위의 IC죠. 대표적인 게 1117 계열인데, 이렇게 방열판이 위에 달려있고, 1117, 3.3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방열판은 연결돼 있습니다. 가운데 출력 단자죠. 1번은 그라운드, 2번은 출력, 3번이 입력. 3.3짜리 같으면 5V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3.3이 나오죠. 이거 3.3은 다시 1117 1.8로 들어가고, 교과서적으로 하다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1.8이 나가고. 이건 출력 정격 전압을 표시한 거죠. 이제 동작 검사는 입력이 정격이 들어갔는지 출력이 정격으로 나오는지 이걸 보는 거죠. 이때 스코프로 보시는 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유리하고. 왜냐하면 스코프로 보시지 않으면 자, 요런 걸 못 봐요. 테스터기를 찍으면 이게 지금 전형적인 그 내부의 불량 발진이거든. 이상 발진. LDO의 이상 발진. 수평축이 1마이크로세크입니다. 일직선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정한 크기의 사인파, 웨이브파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저는 전형적인 LDO 내부 발진입니다. 발진은 뭔가요? 파형을 만들어서 내는 게 발진이라 그래요. 전자에서는. 그런데 전압이 나와야죠. 직류 전압이 깨끗한. 저게 전형적인 LDO의 불량 발진입니다. 불량. 그러니까
이거를 테스터기로 딱 찍으면요. 이런 경우 나올 때 테스터로 찍으면 테스터기는 어때요? 숫자로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평균값을 보여줍니다. 이거의 평균값. 그러면 모르죠. 어떤 상황인지 몰라. 아, 전압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숫자로 전압이라고 전압 숫자가 뜨니까. 근데 스코프로 찍으면 이런 상태입니다. 저렇게 되면은 저 전원을 공급받는 IC가 동작을 안 해요. 고장 증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직접 이게 출력 단자를 직접 이게 동작 검사거든요. 전원을 넣어놓고 출력 단자를 딱 찍어보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전류 상태를. 노이즈가 많은지, 리플이 생겼는지, 이상 발진을 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스코프로. 그래서 스코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IC가 끝나고 나면 이제 스코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가능하면 스코프를 사용하는 버릇을 드립니다. 예전에 아날로그 시절에 트랜지스터가 왕일 때 아날로그 시절에는 스코프 없어도 수리가 가능했어요. 왜? 아날로그용 IC들은 이런 파형들의 영향을 안 받고 버텼어요. 우리 동네 여기 약국이 있는데 참 알뜰하게 참 한 23년도 더 된 브라운관 TV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로가 다 아날로그 회로라 그래요. 그거 스코프로 찍어보면 엉망입니다, 속에. 근데 왜 버티냐? 화면 잘 나와요, 지금. 아날로그 회로기 때문에. 요즘은 디지털 회로죠. 디지털용 IC들은 이런 파형에 못 견뎌요. 왜? 저전력 회로인데다가 복잡한 일을 하고 저전력 회로인데다가 자 1.2 뭐 1.8 기껏해야 많아야 3.3V 이하거든요. 그런데 저전력 회로인데 열에 약하고 저런 그 이상 전류에 약하고 서지 전류, 서지 전압 이런 거 다 정전기에도 약해요. 요즘 나오는 IC들은. 그럼 쥐약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 스코프로 찍어야 저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얘들도 IC니까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자, 이렇게 그라운드 출력 단자 얼마? 최소한 500오hm 이상 유지해야 된다. 3.4면 400ohm대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예전에 대우 모니터에서 대우 24인치 모니터에서 320ohm 정도의 진행성 쇼트 증상을 일으켜서 LDO가 자체 불량으로 이게 출력 단자가 3.3짜리인데 출력 단자가 320ohm대. 그래가지고 LED가 파란불로 약간 빠르게 깜빡.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전에는 400ohm 이상이면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리킬 때.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100ohm을 더 올려야 되겠다. 아까 저항값 그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이 예를 들어서 3.3이 나와야 되는데 뭐 0.8V가 나온다든가 뭐 3.3 라인에 2V가 나온다든가 이건 다 자체 불량입니다. 동작 검사할 때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J가 있어요. 같은 1117, 1084. 대표적인 게 이제 LDO들은 1117 계열이나 1084 계열을 가장 많이 쓰는데, 가끔 이제 삼성에서 쓰는 LDO는 달라요. 삼성에서 쓰는 LDO는 이런 타입을 씁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레귤레이터 핀맵하고 같죠, 그죠? 그건 뭐 그라운드가 몇 번 단자로 도통됐는지를 검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문자가 틀려요. 이런 일정한 1117, 1117이나 1084가 아니고 그 모델 번호를 여기다 매겨놨는데 이런 계열이 아니고 모델 번호가 있어요. 4자리로.
자, ADJ 설명해 드릴게요. A. 1117 다음에 10 또는 1084 다음에 ADJ가 온다. 이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1번 단자가 그라운드에 직결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117 ADJ 또는 A 또는 없어. 3.3이 없어. 1.8 이 숫자가 없어. 이런 건 다 ADJ인데 1번 단자가 ADJ라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냐? 저항 하나 연결돼 가지고 그라운드에 붙어 있어요. 2번은 출력, 3번은 입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압이 특정되지 않았죠. 이 저항값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결정되는 게 ADJ입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 상에서 1117 ADJ라고 치면 거기에 공식이 나와요. 이 저항값을 얼마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쓰기도 하고 1117 3.3, 1.8 이렇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걸 한 가지만 반도체에서 매입을 하면 1.8도 요걸 바꿔가면서 1.8도 나오게 할 수 있고 뭐 2.5도 나오게 할 수 있고 1.2도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한 가지만 대량으로 매입해서 계속 저항만 붙여서 쓰는 경우가, 이거 설계할 때 이제 요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자, LDO, 리니어 레귤레이터 LDO까지 해서, 전원용 IC 총 8가지 중에 제가 제시한, 분류한 8가지 중에 6가지를, 배웠습니다. 나머지 2가지, PFC 컨트롤러, RC 컨트롤러, 요거 2가지는 TV 파워, 배울 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동작하는 개념은 똑같아요. 전압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펄스가 나온다. 그런 개념이니까, 그때 가서 이제 배우시도록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재미있는 전자수리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